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다가오면서 오늘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강원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밤사이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인데요. 모레까지는 우산을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고요. 비가 내려도 폭염의 기세는 누그러들지 않겠습니다. 어제보다 더 덥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 원주 영월 35도, 횡성은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찜통더위에 많이 지치셨을 텐데 오늘도 함께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주간 주요 이슈 점검해보고요. 원주시가 2024 용화산 풍경길 맨발 걷기 축제를 개최합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창군 진부면이 2024 상반기 국토교통부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는데요. 이 소식 끝으로 전해드리죠. 8월 20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지방검찰청 영월지청이 전 평창 상하수도 사업소장 5급 공무원 1명과 강원경찰청 소속 경감 1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어제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평창의 한 설비업체 대표도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상하수도 사업소 발주공사 4건과 관련해 6,600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원주경찰서는 경상남도 창원에 사는 44살 남성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이달 17일 새벽 3시 반쯤 횡성의 한 금은방에서 비금속 2억여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이 남성은 문이 닫힌 금은방의 유리창과 진열장을 망치로 부수고 3분여 만에 범행을 끝냈습니다. 또 범행 후에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도보와 버려진 자전거를 이용해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강원도 원주까지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생활이 어렵고 빚이 많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훔친 귀금속을 모두 회수하고 다른 범행은 없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이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신규 이용자를 이달 29일까지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우울과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19세에서 34세 사이 청년에게 심리상담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가 되면 석 달 동안 1:1 상담 서비스 10번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 비용의 10%를 부담해야 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주요 이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 연결합니다. 최두원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들어봅니다. 원주의 한 마을에 문화재와 민가 인근 태양광 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원주 단강 1, 2의 태양광 시설 조성 사업이 추진되면서 주민 반발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경관 및 자연 훼손 등을 우려하며 반대 서명 제출 등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A 업체는 원주 불온면 단강리 23,606제곱미터 부지에 3,000kW 용량의 태양광 발전 시설 4개소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A 업체는 단강 1, 2 두 곳의 부지를 나눴습니다. 이 중 19,504제곱미터 크기의 한 곳은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191, 192호로 지정된 성곡 이서우 선생의 영정각과 불과 350m 떨어져 있습니다. 또 다른 4,102제곱미터 규모의 부지는 민가와의 거리가 100m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는 허가 행위에 대한 관련법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네.
네, 주민들은 이미 단강 1, 2에 2021년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온 것을 감안하면 환경오염, 정주 여건 파괴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부진의 풀을 없애기 위해 고농도 제초제와 패널을 세척하기 위한 약품 사용이 불가피해 마을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주희 단강 1, 2 이장은 왜 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피해는 주민들이 보는 것이냐면서 현재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근 관원은 반사광과 복사 지열 상승으로 생산량이 줄어드는 등 피해를 입고 귀농 귀촌 예정인 외지인들도 발길을 돌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8일 주민들과 만난 원광수 원주시장은 주민들의 입장은 충분히 알았고 이 사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업체 측이 밝힌 입장은 따로 없었나요? 네, 업체 측은 주민들의 반발이 왜곡된 정보로 인해 이날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입니다. A 업체 관계자는 대기업도 RE100을 목표로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뛰어들고 있고 전국적으로 축사와 가정집에 태양광 패널이 들어선 만큼 왜곡된 정보에서 비롯된 오해임을 이미 주민들에게 수차례 설명했다며 주민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태양광 시설 조성 갈등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보고요. 원주 소식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원주시의 단계주택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아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고요? 네, 원주 단계 18통 행복지역주택조합이 최근 원주시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다 무산된 후 7년여 만에 지역주택조합으로 새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단계주택조합은 재건축을 통해 경남 기업의 경남 아너스빌 브랜드를 내건 공동주택 599세대를 공급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네. 최고 30층 높이의 전용 면적 기준 84제곱미터 136세대와 74제곱미터 60세대, 59제곱미터 403세대 등 중소형 규모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사업지는 단계동 117번지 1원 27,120제곱미터 규모로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업지는 주택 주변에는 자동차로 5분 거리 이내에 시청과 원주 종합버스터미널, 법원, 대학병원, 백화점, 대형마트, 학교 등 공공시설과 편의시설 등이 밀집해 있습니다. 조합은 혜택으로 일반 분양 세대에 비해 저렴한 분양가와 발코니 확장 부상 제공, 중도금 무이자 등이 제공됩니다. 단계주택조합 측은 올해 말까지 토지 매입을 마무리하는 등 2027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입니다. 장용섭 단계주택조합장은 현재 입주민 88% 정도가 토지 매매 약정을 체결한 상태라면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그 어떠한 이권 개입 없이 청렴결백하게 진행되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다음으로 횡성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횡성군이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요? 네, 횡성군이 장마철 이후 상수원 보호구역 내 캠핑 및 취사, 낚시 등 불법 행위 증가에 따른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군은 다음 달 27일까지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안내문 발송, 현수막 개첩 등 주민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또 야간 및 주말, 공휴일에도 순찰을 실시하며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섰습니다. 이번 단속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의 레저 활동과 어로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 무허가 음식점, 무단 용도 변경 및 토지 형질 변경 등 건축, 개발, 위생 행위와 관련된 위법 사항도 함께 단속할 방침입니다. 한상윤 군 상하수도 사업소장은 이번 특별 단속은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상수원 보호와 수질 관리를 위한 조치라며 불법 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고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횡성군이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는 소식 살펴봤고요. 끝으로 평창 소식입니다. 평창군이 수목 재활용과 녹지 조성을 위한 나무 은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평창군이 매년 버려지는 수목 자원을 재활용해 예산을 절감하고 친환경 녹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나무 은행 사업을 올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무 은행 사업은 각종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나무와 개인이 기증하는 나무를 군에서 관리하는 나무 은행 토지에 옮겨 심었다가 공공사업 등 공익 목적으로 수목을 활용하는 것으로 군은 지난 2013년부터 평창읍 종부리 일원과 대관령면 알펜시아 일원의 나무 은행을 조성해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개인에게 기증받은 입합나무 119그루의 나무를 3천만 원을 투자해 마을 도로변 등 녹지 경관 조성을 위한 가로수로 공급 1,3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현재 평창군 나무은행에는 소나무 198그루가 식재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관리 중인 나무는 앞으로 가로수, 소공원 조성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녹지 공간 조성과 공공사업 추진에 우선 제공될 예정입니다. 신제국 평창군수는 우리 군은 각종 공공사업의 추진으로 조경수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버려지거나 기증받은 수목의 재활용을 통해 아름다운 녹지 공간 조성으로 경관 개선 효과는 물론 나아가 지역 주민의 휴게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도 나무은행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오늘 전해주신 소식을 정리해보면 원주의 태양광 시설 조성 갈등 관련 소식과 또 원주시의 단계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서 이제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는 소식, 그리고 횡성군이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단속에 들어간다는 소식과 평창군이 수목 재활용과 녹지 조성을 위한 나무은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오는 9월 7일 용화산 풍경길을 맨발로 걷는 2024 용화산 풍경길 맨발 걷기 축제를 개최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연 리포터가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가 용화산 풍경길 맨발 걷기 축제를 개최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맨발 걷기 효능을 알게 되면서 현재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네. 원주시는 지난해 9월 2일 트레킹 도시를 선포하고 첫 번째 이벤트로 제1회 맨발 걷기 축제를 개최했었습니다. 올해도 지난 6월 29일에 문마급 동화마을 수목원에서 500명의 참가자와 함께 수목원 자작나무길 코스를 걷는 행사가 개최됐는데요. 이번 축제는 내달 새롭게 선보이는 원주 소풍길 10코스 중에 4코스인 중앙공원 용화산 풍경길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 원주시 체육과 엄일식 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맨발 걷기의 효능이 방송으로 나온 후에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가 열풍이 불었습니다. 지금도 그 열기는 식지 않고 있는데요. 원주시에서도 도심공원길과 숲길, 학교, 운동장, 둘레길, 심지어 치악산 비로봉까지 맨발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행구동 운곡 솔바람 숲길에는 맨발 걷기를 위해 평일 700~800명, 주말에는 1000명에서 2000명의 시민들은 물론 타 지역에서도 꾸준히 방문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지난해 9월 2일 트레킹 도시를 선포하고 첫 번째 이벤트로 제1회 맨발 걷기 축제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 6월 29일에 문마급 동화마을 수목원에서 500명의 참가자와 함께 수목원 자작나무길 코스 걷는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두 번째 행사로 오는 9월 7일에 시민들께서 편안히 방문하실 수 있도록 도심공원에 있는 중앙공원 용화산 풍경길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전 8시 30분 식전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으로 하여 9시 30분부터 본격적인 축제가 시작됩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용화산 풍경길 맨발 걷기 축제에서는 어떤 코스를 걷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코스 소개도 들어볼까요? 네, 용화산 풍경길은 원주 민간공원, 근린공원 1구역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기존의 용화산 등산로와 함께 용화산 둘레를 걸을 수 있도록 조성한 길입니다. 또 원점 회귀가 가능한 4.4km 구간 산책로인데요. 대부분이 참나무 숲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숲속으로 들어가면 거의 햇빛을 보지 않고 걸을 수 있어서 도심 속에서 산림욕을 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또 1시간 30분가량의 산책로로 조성돼 학생들을 비롯한 맨발 걷기에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도 쉽게 걸어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제주에 있을 때 맨발 걷기 체험을 해봤는데 정말 그 발바닥에 느껴지는 촉감이 너무 좋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도심 속에서 산림욕을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게 가장 큰 이점인 것 같은데 2024 용화산 풍경길 맨발 걷기 축제 신청 방법, 신청 대상 또 모집 기간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맨발 걷기 축제 참가 접수는 오는 9월 4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맨발 걷기 축제에 참가하고 싶은 분들은 모두 신청이 가능하지만 임산부나 노약자, 발에 질환이 있는 사람, 심한 당뇨병 환자, 유아기 어린이는 안전상 참가가 어렵습니다. 참가 신청은 원주 종합운동장 2층에 위치한 한국걷기협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한데요. 노쇼 등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참가비 1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주시 체육과 어밀식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방송과 연구 자료에 의하면 맨발 걷기가 지압 효과를 통해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증진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번 맨발 걷기 축제로 인해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코스를 홍보하고 시민들과 맨발 걷기 정보도 공유하는 즐거운 축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2개의 트레킹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원주시청 다목적 홀에서 맨발 걷기 지도자 2급 교육 과정이 진행됩니다. 맨발 걷기의 정확한 지식을 알고 걸을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 교육을 하루에 8시간씩 총 16시간의 교육이 진행됩니다. 두 번째는 국제걷기연맹이 인정하는 국내 유일의 걷기 축제인 제30회 원주국제걷기 대회가 10월 26일과 27일 양일간 15개국 1만여 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원주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50, 20, 30km의 걷기 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깊어가는 가을, 단풍으로 물든 아름다운 원주를 만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 설명을 들을수록 정말 하고 싶어지는데 우리 다현 리포터와 같이 참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건강해지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같이 더 건강해지도록 하고요. 사실 아직은 낮에 많이 덥지만 그래도 이 용화산 풍경길은 참나무로 우거져 있어서 대부분 그늘이라고 들었어요. 걷기에 더없이 좋을 것 같은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원주시는 9월부터 원주 소풍길이라는 새로운 걷기 길을 운영하는데요. 원주 소풍길은 남녀노소 누구나 소풍 가는 마음으로 원주의 곳곳을 산책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관내 2에서 5km 내외의 걷기 여행길 중 원점 회귀가 가능한 10개의 코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걷기만 해도 우리 몸에 굉장히 좋다고 하죠. 총 10코스로 이루어진 원주 소풍길도 많은 분들이 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맨발 걷기 열풍에 동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네요. 오늘도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50분 앞두고 있습니다. 강원 평창군 진부면이 2024 상반기 국토교통부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서 국비 120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평창군청 도시과의 최정하 주무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평창군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께서 기뻐하실 소식일 것 같은데요. 평창군 진부면이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이번 공모사업의 개요와 확보된 국비를 어떤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신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공모 선정된 진부면 고령자 복지주택은 하진부리 15-88번지 일대에 총 사업비 293억 원 중 국비 120억 원을 지원받아 평창군과 LH가 공동으로 100세대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이름에 맞게 사회복지시설과 주거시설을 복합하여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진부 고령자 복지주택은 고령자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과 신혼부부도 같이 공급하는 통합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확보된 국비는 모두 건설비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이름은 고령자 복지주택인데 고령자뿐 아니라 젊은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도 같이 공급하는 통합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좋은 혜택을 보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사업을 통해서 평창군에는 앞으로 고령층을 위한 몇 세대의 주택이 마련될 예정인 걸까요? 현재 평창행복주택의 5세대, 종부고령자복지주택의 116세대 고령층을 위한 주택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총 100세대 중 50세대가 고령층을 위한 주택으로 2028년 하반기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2028년 하반기군요. 지난 2021년에도 평창읍 종부리에 행복주택과 고령자 복지주택이 준공됐다고 들었는데요. 운영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평창행복주택은 총 48세대, 종부고령자복지주택은 총 116세대로 현재 공실률 없이 충분한 예비 입주자를 가지고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현재 공실률이 없나요? 네, 없습니다. 네. 오, 그렇군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평창에 거주하시는 어르신 또는 청년들이 살면서 어떤 부분들이 좀 장점이었고 단점이었는지 이런 정주 여건과 관련해서 개선되길 원한 부분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적으로 양질의 주택을 건설하고 임대 공급 주택을 확대하는 기본적인 주거 환경 개선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어르신들에게 주거 외 교육, 건강, 취미활동 프로그램 제공과 젊은 신혼부부들에게는 자녀들을 방과 후 맘 놓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어 시골 농촌 지역에서도 고령자와 신혼부부가 노후와 자녀 돌봄 걱정을 줄여 보다 살기 좋은 동네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이 고령화 문제가 우리 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뭐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문제겠지만 특히 강원도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는데 평창군의 고령화 인구 비율은 혹시 어느 정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현재 기준으로 34% 정도 됩니다. 전체 인구 대비. 아, 그렇군요. 네. 그 평창군의 지금 전체 인구가 2024년 7월 기준으로 4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4만 500명 정도 됩니다. 네. 4만 500명인데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13,800여 명으로 네. 이제 고령 인구 비율이 군 전체 인구에서는 34.27%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분들이 그러니까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평창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과 말씀하신 청년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분명히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앞으로 도시과에서는 또 어떤 사업을 계획 중이신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현재 진부명 고령자 복지주택 외에도 용평면 고령자 복지주택 68세대를 2027년 하반기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관령면에 통합공공임대주택 100세대를 건립하고자 현재 공모 준비 중입니다. 두 공공주택 모두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까지 모든 계층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관령에 건립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어떤 점이 좀 차이가 있을까요? 고령자복지주택에 비해 청년 비율이 더 높습니다. 신혼부부하고. 아,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대관령면에 특히 이제 귀농귀촌까지는 아니지만 밭일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많아져서 또 상주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께도 열려 있는 공간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귀농귀촌뿐만 아니라 대관령 주변에 관광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젊은 그 청년 세대를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익한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또 이게 영월에도 비슷한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평창과 영월의 상황을 혹시 좀 비교해서 끝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영월은 제가 근데 자세한 상황은 잘 모르지만 아마 고령화가 지속되고 청년층 그 인구 유입이 잘 안 되는 상황은 비슷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층을 확보하고 고령 인구에 대해 정주 여건 개선하는 것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평창에 신혼부부도 좀 꽤 많은 상황일까요?
네, 적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부분이 청년들과 신혼부부 그리고 고령자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였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평창군청 도시과 최정화 주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8월 20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